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솔까 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솔까 말 다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솔까 말은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공격하는 돌직구하고 좀 다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야, 나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난 빈말은 못해 하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한다고 하면서 상처 주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솔까말은요, 오히려 말함으로써 관계를 돕는, 나도 너도 덜 힘들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순간인지, 그럴 때 어떻게 말하면 잘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마치고 나서 A라는 분께 질문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더니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요, 말주변이 좀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는 화두도 잘 꺼내고 상대에게 관심 있는 질문도 해서 대화가 이렇게 잘 이어지도록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게 잘 안 되신대요. 그래서 특히 좀 불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지?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이걸 늘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내가 이거 잘 못한다라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있으면 더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고 본인도 만족스럽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셨어요. 첫 출장이었죠. 근데 자동차로 선배하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자동차 안에 선배가 이제 보조석에 앉고 본인이 운전을 하셨는데요. 출발하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해야 된다. 내가 무슨 말로 대화를 이어가야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막 등에 식은땀이 나시더래요. 근데 이 선배도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차 안에 엄청난 긴장감이 막 맴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주제를 이렇게 툭툭 던져도 봤는데 이게 말이 길게 이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1을 보내면 상대가 2를 보내고 그게 또 2-1이 되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야기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냥 받아내지 못하고 질문이 뚝뚝뚝뚝 끊겨버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이럴 때 도대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이때 뭐라고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에피소드를 한번 꺼내보세요 라고 하면 모든 대화에서 그게 다 적용이 될까요? 관계에서 이미 나는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다 긴장을 하고 막 불안해하시는 분이 어떤 요령을 배운다고 갑자기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쫙 대화를 펼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상대의 감정 욕구, 나의 감정 욕구, 에피소드마다 그걸 계속 엮어내면서 공감 반응 이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라 천천히 가야 돼요. 어떤 요령 팁으로는 갑자기 그런 재주가 생기는 것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솔까말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솔까말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런 긴장감이 맴돌 때 있죠. 서로 지금 분명히 불편한데 서로 지금 긴장감이 높은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도 모르는 척, 느끼는데도 아닌 척,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더 높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같이 이동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좀 없잖아요. 너무 무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요. 그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막 그런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심심하지 않으시냐고. 없어서 좀 재미없지 않으시냐고 이 상황에서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후배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선배가 뭐라고 나올까요? 뭐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그래 네가 그런 재주는 좀 없지 뭐 이런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게 좋아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야 너도 말 잘하잖아 왜 재밌게 말할 땐 또 그러더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솔까말을 하지 못하면 혼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선배가 날 지루하게 보지 않을까? 선배가 피곤해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말하라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좁은 공간에 막 이산화탄소가 가득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불편한데 이렇게 문을 한번 확 여는 효과 있죠. 창문을 확 열어서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솔까말 대화를요 종종 사용하는 편이죠. 제가 요새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 조금씩 활동을 하게 되면 대기실에 가잖아요. 대기실에 가면 이제 처음 본 사람들, 뭐 MC도 있고 패널들도 있고 다른 강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쭉 앉아 있어요. 특히 어떤 MC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진행자가. 근데 그 진행자도 되게 할 게 많거든요. 본인 것도 챙겨야 되는데 어디서 이제 저라는 사람이 왔단 말이죠. 사실 저한테 별로 큰 관심 없어요. 근데도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챙겨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아이가 둘이라면서요? 근데 거기서 대화가 끊겨요. 네 그래요. 끊겨요. 왜냐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질문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저분도 나를 좀 챙겨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기도 해 보이고 갈등도 있어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솔까말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를 좀 챙겨주셔야 되고 제가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근데 또 하셔야 되는 일도 있고 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판을 깝니다. 그러면 그 진행자가 대부분 어떻게 나오셨냐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저 제 일 좀 볼게요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작정하고 본인 일을 막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서로 그냥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일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럴 때 바로 솔까말이 필요한 거죠. 또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상사한테 제가 꾸중을 들을 일이 있었어요. 리더십 결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상사가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일을 되게 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A를 되게 잘했는데 이거 칭찬도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B를 얘기하면 얘가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B를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변죽을 울리는 그런 대화 있죠. 뭔가 긴장되고 불편함은 있는데 그것을 전면으로 아무도 꺼내지 않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장님 지금 저를 좀 칭찬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따끔하게 말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되시죠? 제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냥 판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실장님이 그래? 그럼 좀 편하게 좀 말해볼게. 이러시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괜한 긴장감과 불편함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괜한 긴장감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킬 수 있는 솔까말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A라는 분에게요,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말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말주변이 없다는 걸 굳이 또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요 부분에 이분의 또 숙제가 있구나. 우리 늘 삶에 숙제가 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바로바로 공감하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는 그 실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이것은 굉장한 문제야. 열등감이야. 핸디캡이야.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바로바로 받아치지 못해서 그건 좀 아쉽지만 아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마 그분의 숙제일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의 숙제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대화 기법을 배울 때요, 대화는 요령, 기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요, 솔직함,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솔직함을 선택할 때, 야, 너가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잖아. 선배님도 아무 말씀 없으니까 제가 더 긴장되잖아요. 저한테 그냥 의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더 불편하잖아요.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근데 불편하시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 지금 그러시죠? 저는 마음이 이래요. 이러면서 너도 나도 좀 마음이 편안하게 그 마음을 꺼내서 오히려 판을 깔아주는 거, 그것이 어쩌면 또 상대에 대한, 관계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의 배려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솔까말 대화법 사용해 보시고 효과적이었는지, 또 언제 사용하셨는지 또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시죠? 그 사이에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